자, 이제 막 프리미어리그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PL을 오래 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별 관심 없이 보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있으실 겁니다. 요맘때쯤에 선수들 유니폼 요 가슴 가운데 붙어있는 동그랗고 빨간색 요거 패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경기 시작 전에 군인들이 나와서 뭐 행사도 하고 센터서클에 모여서 선수들도 묵념을 하는데 뭐 추모 행사 같긴 해. 근데 뭐야 이거?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라이브 때도 조금 많이 여쭤봐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장식 저거 뭐예요? 뭐 무슨 추모 행사예요? 뭔데 저렇게 관중들이 조용히 있나요? 이렇게 묵념하고 있냐?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저게 뭐라 그러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국의 11월은 전쟁 희생자 추모 기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걔네들은 요거를 Remembrance Day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는 PL, 그러니까 잉글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같은 영연방 국가들 혹은 뭐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식민 지배했던 국가들에서도 이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축구 선수 유니폼 여기 가운데 빨간 포피 양귀비예요. 요거라는 걸 붙이고요. 경기 시작 전에는 추모 행사를 하고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 말고도 뭐 일상 대다수의 모든 곳에서 추모 행사, 추모 물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자동차 같은 데도 큰 거 요거 달아놓고 뭐 운행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Remembrance Day 왜 생겼고 누구, 뭘 위해서 이렇게 추모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죠. 자, 영국에서는 11월 중에 크게 두 번의 묵념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월 두 번째 일요일을 뜻하는 Remembrance Sunday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된 수백만 명의 사람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에 2분간 묵념을 하는 거죠. 묵념 행사는 전쟁기념관, 기념비, 종교기관, 영국 전역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왕족들, 영국은 왕족들이 있잖아요. 런던에 위치한 화이트홀 기념비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11월 11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제 올라갔었는데 오늘 올라갈 거니까 어제였죠? 예.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다, 뭐 가래떡데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농민의 날이에요. 농업인의 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의 날 요런 날이기도 한데 영국의 11월 11일의 공식 명칭은 Armistice 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6월 6일 현충일 영국의 현충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 묵념의 경우에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가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요 2분간의 묵념이 영국의 조지 5세 왕이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1919년 우리로 따지면 이 3.1운동이 있었던 해죠. 1차 세계대전이 참 참혹한 전쟁이었죠. 10,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왔고요. 엄청난 민간 희생자도 나왔었고요. 기관총 그 다음에 화학전 양상에 대량 살상 무기가 총동원이 됐었던 인류의 수많은 전쟁들이 그랬습니다만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불리는 1차 세계대전 이 비극을 잊지 말자고 해서 10일이 3번 겹치면 좀 아무래도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이때를 우리가 종전 시점으로 정하자. 그리고 조지 5세 왕은 요 시간이 1년 흐른 뒤 그러니까 1919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이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전국적인 침묵 행사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자, 뭐 요즘에는 비단 1차 세계대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전쟁들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포클랜드 전쟁, 걸프전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좀 확장된 의미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모 의미로 쓰이는 요 붉은 문양 요것도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11월 추모 기간에 축구 선수들 가슴에 달려있는 이 문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피 붉은 양귀비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귀비 꽃 왜 붙일까요? 자,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유럽으로 가봐야 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 지역인
플란더스는 뭐야? 플란다스 얘기 기억하시죠? 파트라슈가 뛰어다니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만화인데 되게 슬픈 만화죠. 어쨌든 이 파트라슈가 뛰어놀던 곳, 이 플란다스가 플란더스라는 곳인데 많은 희생자들도 나왔고 전쟁의 포탄을 피해갈 수 없었던 곳이죠. 여기가 독일군이 염소가스를 살포를 해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그리고 엄청난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죠. 너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곳엔 캐나다 육군 출신이자 군의관이었던, 그리고 시인이었던 존 알렉산더 맥크리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알렉시스 헬머라는 이 중위가 22살의 어린 나이에 포탄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맥크리가 슬픔을 머금고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허망하게 폐허를 바라보는 거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플란더스의 들판에 그렇게 많은 붉은 양귀비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대요. 그걸 보니까 군의관이자 시인인 맥크리 눈에 이게 전사자들의 피 같다 라는 이 생각이 떠올랐고, 이걸 보자마자 시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In Flanders Fields, 그러니까 플란더스의 들판에서 라는 시죠. 이 시가 바로 발표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5년에 런던의 한 이 언론 매체가 지면에 이걸 실었고요. 그 이후에 정식으로 플란더스의 들판에서라는 시집이 출간이 됐는데, 이걸 읽었던 교수 한 명이 야, 이거 양귀비꽃을 가슴에 달고 추모를 하자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영국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때부터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상징으로 붉은 포피, 양귀비꽃이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 올렸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대본을 쓰면서 붉은 양귀비꽃, 이거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거를 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영상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양귀비꽃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축구 팬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왜 달고 있는지, 이게 뭔지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부분을 생략을 했다가, 근데 기왕 저희 얼굴 안 나온다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 싫대잖아. 그러니까 재편집도 할 겸사겸사 이거를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어제 영상에 중간중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귀비꽃을 안 달고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사진에 등장을 했었던 네마냐 마티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티치 같은 경우에 이거 양귀비꽃 안 달고 나왔다가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이게 쏟아지니까 자기 SNS 얘기를 한 거예요. 양귀비꽃을 다는 추모 행사나 이해하고 존중한다. 근데 나는 이 양귀비꽃을 보면 전쟁이 생각이 나고, 전쟁을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대규모 공습이 생각이 난다. 난 이거 트라우마다. 그 공습으로 내 조국은 폐허가 됐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티치가 세르비아 출신이잖아요.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코소보 내전이 이어지던 그 타이밍에 세르비아가 평화협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르비아를 8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대규모 공습을 합니다. 마티치한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막 공습이 날아오니까, 막 미사일 날아오고. 이러니까 마티치는 양귀비를 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제임스 맥클린,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에 뛰었던 선수죠. 다 아시겠지만 아일랜드는 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해할만 하죠. 네. 아일랜드 색채가 진하게 남아있는 셀틱, 스코틀랜드의 셀틱 역시 양귀비를 달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색채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1972년 영국 공수부대가 북아일랜드의 비무장 독립시위대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비무장 시위대였어요. 14명의 시위대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피해 인류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10년도에 결국에는 캐머런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쪽이 먼저 발포해서 우리가 맞대응한 거다. 그들은 비무장 시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려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 사과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 선수들 중에서도 이 붉은 양귀비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이거 거부한다.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국가 출신 선수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거 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의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그들이 수많은 영토와 수많은 인구들을 짓밟고
식민 지배했던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니 우습죠. 자기들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양귀비꽃의 추모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행사에 대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들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우리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영상에 담으려다가 포피에 대한 이야기만 그냥 단편적으로 좀 전달하는 게 낫지 싶어서 올렸는데 겸사겸사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스터TV였습니다.